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지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익힌 기술이었지요. 냉장고 문을 살며시 열고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아침 도시락이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창밖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대전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지요. 영자는 프라이팬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할머니?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영자가 돌아봤습니다. 지우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서 있었지요. 일찍 일어났네. 아직 시간 있어. 배고파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는 미소였지요. 잠깐만, 계란말이 다 되면 먼저 줄게. 지우는 식탁에 앉아 다리를 까딱거렸습니다. 9살 아이의 여유로운 아침이었지요. 영자는 계란말이를 한 조각 잘라서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영자는 도시락을 완성하며 지우의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눈치도 필요 없는 시간이었지요. 7시가 되자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민지와 도윤이 거의 동시에 방에서 나왔지요. 부부는 각자의 일정에만 신경 쓰며 움직였습니다. 엄마, 지우 학교 준비 다 됐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확인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네, 다 챙겨놨어요. 영자는 다림질해 둔 옷들을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지요. 민지는 옷을 받아들며 고맙다는 말 대신 다른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김치볶음밥 말고 국 있는 거 해주세요. 도윤이가 속이 안 좋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영자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물어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지요. 35년 전 25살의 김영자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결정하면 따랐고 시어머니가 말하면 들었지요. 조용한 며느리, 말 잘 듣는 아내, 순종적인 성격. 사람들은 그런 말로 영자를 평가했습니다. 영자도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조용함이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영자는 조용했습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대전으로 올라왔지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발코니에서도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지요. 그 뒤로 보이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베란다를 닦았습니다. 바닥에 걸레질을 하다가 영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요. 67살의 몸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기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간식을 준비해 두고 기다렸지요. 외할머니, 우리 집 도움이에요? 지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유를 따르던 컵이 기울어져 식탁에 우유가 흘렀지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친구들이 그러는데 보통 할머니들은 자기 집에서 산다고 해요. 근데 외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요. 아무도 그런 취급을 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족으로 대우해준다고 말한 적도 없었지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영자의 대답은 공허했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말이었지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영자가 준비한 미역국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지요.
대화는 지우의 학교 이야기나 도윤의 회사 일로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지요. 지우야, 할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는 거 알지? 민지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영자에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배제하는 말이기도 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지요. 주름진 눈가와 자글자글한 입술, 그리고 지친 표정. 김영자, 너는 언제부터 사라졌니? 혼잣말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창밖으로 다른 집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영자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불빛은 어디에 있을까? 내일 아침도 5시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도시락을 싸고 옷을 다리고 청소를 할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우의 질문이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 균열이 언젠가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초롱이가 왔던 날을 영자는 기억했습니다. 3년 전 늦가을이었지요. 민지가 지우를 데리러 가던 길에 발견한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엄마, 이 고양이 어떡해요? 너무 작아서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지요.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보자. 영자가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은 몸에서 나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젖은 털과 무서움에 떠는 몸이었지요. 우리가 돌봐주자. 그날부터 초롱이는 영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영자만은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요. 초롱이도 그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이는 영자의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일할 때면 발밑에 앉아 있다가 영자가 청소할 때면 따라다니며 지켜봤지요. 말없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3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목이 따갑고 온몸에 기운이 없었지요. 하지만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요. 계란을 깨뜨리는데 손에 힘이 없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지요. 할머니, 어디 아파요? 지우가 부엌으로 나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요. 겨우 도시락을 완성하고 지우를 학교에 보낸 후 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자 열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살이었지요. 초롱이가 방문 앞에서 야옹거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애처로운 소리였지요. 마치 영자의 아픔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초롱아, 엄마가 아파. 영자가 손을 내밀자 초롱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발가락으로 영자의 손등을 톡톡 건드렸지요. 오후 3시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이불 속에서 눈만 겨우 뜨고 있었지요. 엄마, 왜 이래요? 많이 아파요? 조금 몸살 같아. 하루 쉬면 나을 거야.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요? 지우 배고프다는데. 민지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다른 뜻이었지요. 도윤이도 회식 취소하고 일찍 들어온다는데 뭐라도 해놔야죠. 알겠어. 조금 이따 일어날게. 영자는 이불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민지가 나간 후 영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요.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내 건강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초롱이가 이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자의 가슴 위에 살며시 앉더니 가르르 소리를 냈지요. 고양이 나름의 위로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영자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윤이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금방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시켜 먹을게요. 아니야, 해줄게. 영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요. 김치찌개를 끓이며 영자는 계속 앉아서 일했습니다. 서 있을 힘이 없었으니까요. 초롱이가 부엌 모서리에 앉아 영자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앉았지만 영자만 빈자리였지요. 할머니는 안 드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서 못 먹어. 민지가 대답했지요. 그럼 우리가 간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금방 나을 거야. 걱정 마. 도윤이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영자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혼자 방에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민지가 가져다 준 것이었지요. 차가운 죽이었습니다. 초롱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요. 그 어떤 위로보다 진심 같았습니다. 초롱아, 너만 내 마음 아는구나. 영자가 초롱이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는 눈을 감고 가르릉거렸지요. 이틀 후 영자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하지만 쌓인 빨래와 설거지를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엄마, 다 나았어요?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지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부탁해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고마웠다는 말도 걱정했다는 말도 없었지요.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가장 곁에 있어준 건 초롱이었다고, 사람이 아닌 작은 동물이었다고. 그날 오후 영자는 초롱이와 함께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요. 초롱아, 우리 떠날까? 영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초롱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침묵이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영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1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지요. 초롱이가 영자의 무릎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발가락이었지요. 마치 함께 갈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을,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을,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예전보다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영자는 초롱이를 안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확실한 결심이 생겼지요. 이제 정말로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몸살이 나은 후에도 영자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마치 숨을 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하던 영자가 갑자기 손을 멈췄지요. 걸레를 든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요. 초롱이가 다가와 영자의 다리에 몸을 비복습니다. 고양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초롱아, 엄마가 이상해.
영자는 초롱이를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때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통영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지요. 영자의 고향이었습니다. 작은 몽돌 해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 비릿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집으로 돌아가던 저녁 시간 뒤, 노을에 붉게 물든 기와집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 그때의 영자는 세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영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지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로 갔을까? 영자는 서랍을 열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쓰던 공책이었지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며 버리려던 것을 영자가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자.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에 대해 쓴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지요. 나이 67세. 실제 나이를 적고 나니 서러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원하는 것. 펜이 멈췄습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겠었지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바람만 들어주며 살았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너머로 하늘이 푸르렀지요. 문득 바다가 그리워졌습니다. 조용한 통영, 작은 집, 바다가 보이는 창문.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안 되는 것더는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살지 않기. 이 문장을 쓸 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펜 자국이 진하게 남았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았지만 대화는 평소와 같았지요. 영자는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지우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민지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네. 담임 선생님이 지우 할머니도 오시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아서 서러웠지만 지우를 위한 일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알겠어. 고마워요, 엄마. 민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지요. 고마워한다고 하지만 정말 고마운 마음일까?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지우의 학부모 상담에 가는 것, 그것도 결국 엄마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지요. 물론이죠. 어머니, 뭐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 고향 소식이나 보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도윤이 나간 후 영자는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어깨가 아팠고 눈도 침침했지만 한 줄씩 읽어 내려갔지요. 통영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여러 매물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너무 비싸거나 너무 큰 집들이었지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매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영시동, 단독주택, 바다 전망. 사진을 클릭해 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지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로 영자가 그리던 모습이었습니다.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영자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지요. 하지만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11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지요. 딸에게 용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새 출발이 가능할까요? 오후에 지우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우를 칭찬했지요. 지우가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예요. 할머니께서 잘 키우셨네요.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지요. 지우야, 말씀 잘 들어야지. 네, 할머니. 지우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한숨 쉬어요? 한숨? 내가? 네. 요즘 자주 한숨 쉬어요.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쉬세요. 지우의 순수한 말에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영자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려고 했지요. 통영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집계약금, 이사비용, 당분간 생활비. 적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돈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지요.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의 반대였습니다. 민지가 쉽게 허락할 리 없었지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영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지요. 어릴 적 통영에서 보던 별들과 같은 별일까요? 초롱이가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영자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요. 초롱아, 우리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초롱이는 가르릉거리며 답했습니다. 마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67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과연 이해해 줄까요? 영자는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과 실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지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바다를 찾기 위해서라도